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2를 담당하고 있는 한컨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 컴퓨터 기초 5회차 수업 진행해야 되죠. 저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 배웠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은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된 것들을 말하는데, 그 저장된 것들은 문서가 될 수 있고 또는 사진이나 그림 파일, 동영상, 음악 파일들을 우리가 모두 다 파일이라고 불러요.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뭐 그림 파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폴더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파일들을 담아두는 바구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서끼리 모아두는 폴더, 사진이나 그림끼리 모아둔 폴더, 동영상 폴더, 음악 폴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와 보면 여기도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고 동영상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라는 폴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폴더고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은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보여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면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용량.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쓰시면서 컴퓨터에 이런 문서들이나 이런 파일들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 있는지가 또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크기의 내용을 저장할 수는 없고,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용량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문서가 예를 들어서 작은 사람들은 100개, 뭐 용량이 큰 사람들은 뭐 10,000개,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지금 바탕화면에 보시면 내 PC라고 있을 거예요. 내 PC 한번 찾아보세요. 내 PC. 자, 이거 보이시죠? 그죠? 내 PC가 보이시는 분들은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PC 더블 클릭. 지금 저는 내 PC라는 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죠.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 폴더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애들이 있고 3D 개체,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장치 및 드라이브라고 있을 거예요. 장치 및 드라이브. 그 다음에 저는 요게 로컬 디스크 C 하나만 있는데 이게 뭐 2개 있으신 분, 3개 있으신 분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3개인지 2개인지는 뭐 지금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뭘 보시면 되냐면 로컬 디스크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저는 이만한 막대기에 파란색이 요만큼만 채워져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용량 중에서 요만큼만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475기가 중에 316GB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여기 GB 이렇게 써 있는 영문 보이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표예요. 단위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 PC가 얼마큼 사용 가능한지를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내 PC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기 용량은 다 틀려요. 저는 PC 살 때 500GB짜리를 샀기 때문에 475라고 뜨는데 25기가 정도는 이제 다른 곳에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소모를 하고 있어서 그건 빠지고, 475 중에 316기가 중을 쓸 수 있다라고 떠요. 자, 요런 GB 요렇게 써 있는 기가바이트라는 그 크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자, 컴퓨터 저장 단위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컴퓨터 저장 단위는
전기를 이용해서 일단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전부 전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기를 코드에 꽂고, 그죠? 그래야지만 이 전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 저장이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면 1, 전기가 꺼지면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십진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대답을 예, 네, 뭐 맞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다 예에 해당되는, 네에 해당되는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원래 답이 네라고 써야 되는데 예라고 쓰면 틀렸다고 해요. 그리고 네도 그 뭐죠? 문법이, 그러니까 틀리면, 오타로 치면은 또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이진법이라고 해서 조금의 그 데이터가 틀려도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정확하게 쓴 데이터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진법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으면 1, 틀리면 0. 이진법이에요. 그냥 얘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도리, 뭐 융통성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죠.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법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1이라고 했을 때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1비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 우리 예전에 컴퓨터 교육할 때는 교육 받았을 때는 이런 단위들을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그래서 컴퓨터는 조금의 오탈자가 있어도 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제일 작은 단위가 1비트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비트가 8개가 모이면 1바이트라고 해요. 1바이트.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또 이게 1바이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냥 보세요.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로 바뀌는데, A4 용지 아시죠? 우리 일반적인 그 출력할 때 쓰는 종이, 그 종이로 영문을 2장을 빽빽하게 쓰는 게 1킬로바이트예요. 1킬로바이트. 그래서 그 용량은 텍스트, 글자만 썼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A4 2장 정도 1킬로바이트가.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예전에 저장했던 저장 장치예요. 컴퓨터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장치 말고 이동식으로 간단하게 저장해서 다른 PC에 이동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요즘엔 USB 쓰죠. 그렇죠? USB 쓰고, 요즘엔 USB 메모리도 안 쓰고 이제 또 클라우드 형태로 또 쓰죠. 점점 이 용량들이 커지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기기들도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요거는 A4 720페이지 정도가 저장이 된대요. 360킬로바이트. 요 킬로바이트 수준은 요즘엔 거의 안 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킬로바이트는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이 MB라고 하는 이글, MB라고 쓰는 걸 우리가 메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해. 메가바이트. 자, 메가바이트는 어느 정도냐면 전자책 한 권, 그 다음에 이미지 한 장, 1분짜리 음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전자책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냥 생각할 때 그림 한 장 정도가 1메가바이트예요. 1메가바이트. 그리고 음악으로 따지면 1분짜리.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이 점점 움직이는 파일, 용량이 커지는 파일일수록 별로 큰 메가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메가바이트가 그렇고. 그 다음에 1메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기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1기가바이트. 그러면 얘는 또 기준이, 전자책은 그렇다 치고 이미지가 1000장. 이미지가 1000장. 그 다음에 16시간짜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커졌죠. 그죠? 이 1메가랑
1기가랑은 엄청 차이가 나요. 1분짜리 음악이 16시간짜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가바이트보다 더 큰 게 테라바이트예요. TB,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초, 중, 고 60개 학교 도서관 분량 해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쵸? 사진은 100만 장. 그 다음에 음악은 2년 동안 계속 들을 수 있는 음악이래요. 이 용량이 점점 커지죠. 그만큼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저장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썼던 그 PC는 1기가가 아니라 기가바이트 수준이었죠. 그쵸? 그래서 500기가 정도 됐습니다. 500기가. 그러면 이미지가 1000장에다가 500이면 50만 장 정도 이미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만 장. 여기 써있네. 16기가 기준이면 16,000장 이렇게 되는데 그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16기가 있거든요. 그 조그만 저장 장치에 이미지가 16,000장이나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1기가가 아니라 이제 이 기가바이트 기준으로 500기가짜리 아까 쓰고 있었죠. 그쵸? 여기 GB 보이시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단위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제일 작은 거는 킬로바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써드렸죠. 1비트, 바이트. 근데 여기는 기준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정도. 자, 요 기준은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USB라고 되는 거는 이동식 그 저장 장치예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로 한번, 이건 그냥 보세요. 이미지로. 요렇게 생긴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요게 컴퓨터에 꽂아서 이 안에다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여기 PC에서도 보고 저쪽 PC에서도 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기초반 수업할 때 다음에 요거 준비 하나 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기초반 수업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저장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USB 하나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교육장에서 얘를 PC에 꽂고 이 안에다 저장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여기도 2TB 이러면은 2테라바이트. 엄청 크죠? 제 PC 용량보다 더 커요, 얘는. 요즘엔 점점 이렇게 크게 나오네요. 테라바이트 기준으로 나오죠. 그쵸? 쭉 내려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USB. 저장할 수 있는 USB 메모리예요. 아마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여기다도 저장 안 해요. 자,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그 클라우드라고 해서 또 웹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기기 자체가 또 필요 없는 또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 USB라는 것도 용량이 있어서 용량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갖고 오실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에서 아까 제가 내 PC에서 로컬 디스크 C에 있는 용량을 잠깐 보여드렸죠. 그쵸? 그래서 256기가인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500이나 512기가 512라고 해요. 요 정도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용량을 필요하신 분들은 1테라바이트짜리 요 사진 100만 장, 요거는 5만 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용량을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게 1메가는 뭐 사진이 몇 장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적어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들어봤어,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 기가, 테라 요 정도만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일과 폴더 때문에 저장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용량이라는 이 기준 단위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MB, GB, TB 이거는
각각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닫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메모장 열어서 이렇게 저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리고 요거를 다 저장한 이후에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렸어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 이외에 폴더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잘 만들어지셨나요? 자, 이 폴더 만드는 방법은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새로 만들기 폴더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한영키 바꾸시고 목요일 이렇게 목요일 쓰고 엔터 치면 폴더 하나 만들어지고,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또 새로 만들기에 폴더를 클릭해서 금요일 엔터, 이렇게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만 하시면 만들어져요. 이름 바꾸실 때는 바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만 만약에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셔서 커서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엔터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를 만들고 뭐를 바꾸고 그러실 때 무조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빈 공간에서 만드실 때는, 새롭게 만드실 때는 빈 공간에서 오른쪽, 이 대상에다 대고 어떤 작업을 하시고 싶으면 대상에다 대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우는 거. 자, 이제 마우스 잡아보세요. 혹시 폴더가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한번 그냥 보세요. 지우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지우실 때는 마찬가지로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난 지우고 싶다. 그러면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메뉴 쭉 따라 내려와 보세요. 다시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삭제라는 메뉴가 보이나 한번 보세요. 삭제 밑에서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자, 얘를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간단하죠. 대상에다 대고 오른쪽, 삭제는 왼쪽 버튼 눌러서 딸깍 이러면 지워져요. 자, 다시 한번. 지우고자 하는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자, 쭉 화면 따라 내려오셔서 삭제, 요 메뉴를 선택하실 때는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죠? 파일 지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우시면 되고,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그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글을 썼었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작 버튼 눌러서 이 안에 메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 오늘은 새로운 기능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메모장 불러오는 새로운 기능. 자, 전부 마우스 잡아보세요. 자, 마우스 잡으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해요. 메모장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빈 곳에서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해 놓고 마우스 띄고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얘를 없애려고 하면 빈 곳을 클릭해 없어집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새로 만들기.
됐죠? 자, 새로 만들기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폴더 만들 때 여기로 갔었죠. 그쵸? 폴더 만들 때. 자, 새로 만들기 옆에 꺽쇠표가 있다는 거는 그 속에 메뉴가 더 들어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폴더 만들 때 여기서 이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새 폴더가 여기 생기죠. 그러는 것처럼 새로 만들기라고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폴더 이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메모장 문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문서라고 합니다. 텍스트. 메모장은 그림을 넣을 수는 없어요. 글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 문서. 글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해요. 컴퓨터상에서는. 그래서 이 텍스트 문서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다른 게 눌려져서 오른쪽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클릭 이렇게 생겨요. 새 텍스트 문서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랗게 폴더 만들 때랑 똑같죠. 파랗게 이렇게 그림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는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커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됐죠? 그럼 저기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우리 지난번에 알림 뭐 이런 거 썼었죠. 그렇죠? 오늘은 좀 다른 걸 써볼게요. 자, 숙제 아니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연습. 자, 연습. 새 텍스트 문서에다가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연습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일단 연습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파일이. 미안하죠. 요거 폴더 만들 때도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문서 만들 때는 텍스트 문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 연습이라는 만든 파일을 자, 더블 클릭 한번 해서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 자, 저희가 텍스트 문서를 만들겠다고 그냥 저장만 이름만 정해놓은 상태에서 내용은 아무것도 쓴 게 없으니까 내용은 없죠. 그쵸? 자, 얘하고 지금 제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문서 해서 이름을 연습으로 지금 지어줬죠. 그죠? 이거하고 메모장 부르는 거하고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 아까처럼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에 텍스트 문서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메모장 불러와서 여기다 쓰시고 저장해도 돼요. 근데 그냥 메모장을 불러왔을 때는 여기 위에 제목이 제목 없음. 저장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불러왔기 때문에 제목 없음 메모장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이름까지 지정해 줬기 때문에 얘는 연습 메모장 이렇게 떠요. 연습 메모장.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는 저장할 때 제목 없음으로 뜨는 메모장을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저장을 클릭하면 어디에다 저장할 거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근데 얘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내용은 없지만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얘는 쓰고 저장하면 그냥 끝나요. 안 떠요. 그냥 자동으로 여기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좀 써볼게요. 자, 처음에 한영키 바꿔주시고 컴퓨터 기초라고 써보세요.
자, 천천히 써보세요. 컴퓨터 쓰시고 여기 띄어쓰기 하시고 기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지금처럼 쓰시면 여기 잘 보시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앞에 별표 모양 생겼어요. 별표 모양. 여기 좀 파랗지가 않네요. 요거는 뭐냐면 새롭게 저장할 내용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뭔가 우리가 글을 썼잖아 지금, 그쵸? 뭔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장할 거 생겼다 라고 보여주는 별표예요. 그럼 저러면은 파일에 저장을 클릭하면 별표는 또 사라집니다. 없죠 지금은. 저장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엔터 치면 또 저장할 게 생겼어요 라고 별표 떠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하세요. 가끔씩. 자, 이번에는 뭘 쓸 거냐면 우리가 특수문자라는 게 있어요.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키보드에서 여기에 있는 주로 여기에서 글들을 입력하죠. 그죠? 여기서 주로 얘네들이 입력이 돼요. 숫자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왼쪽부터 요 부분이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까지죠. 얘까지. 얘네들은 하늘색은 아니에요. 여기 숫자부터 이 주황색 부분은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면 얘네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는 문자들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그냥 간단한 그 한글 영어, 그 다음에 뭐 느낌표, 뭐 물음표, 뭐 이 정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그 하트를 넣는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마름모 모양, 네모, 별표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특수한 문자들을 우리가 특수문자라고 하는데 키보드에 없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보드에 없는 문자. 자,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문자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왼손 새끼손가락을 누르면 미음이 입력될 거예요. 미음. 그리고 저처럼 여기가 이렇게 깜빡깜빡 계속 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어디를 누르시면 되냐면 키보드 여기는 지금 여기 있네요. 한자라는 키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글이 한자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자 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한자가 막 써지는 게 아니라 한자로 바꿀 수 있어요. 한글을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 키보드에서 이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키보드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키보드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한자 키가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어딘가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오른쪽에 있어요. 제 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셨으면 다시 이거 지우고 미음 지울게요.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키 요거죠. 요거 10번에 해당되는 엔터 키 위에 있는 얘를 누르면 지워져요. 자,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탁 한 번만 눌러서 또 꾹 누르면 드르륵 하고 앞에 것까지 다 지워지니까 한 번만 톡 하고 누르시고 다시 미음 쓰고 한자 키를 바로 눌러보세요. 자, 그럼 저처럼 무슨 이상한 게 나와 있죠. 1, 2, 3, 4, 5, 6, 7, 8, 9 하고 그 옆에 보니까 뭐 엔드 표시도 있고 골뱅이도 있고 당구장 표시도 있고 별도 있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요게 다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모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옆으로 촥 하고 또 더 떠요. 자, 한번 해보세요. 클릭, 이렇게. 은근히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를 하나씩 넣어보시면 되는데, 전화기 모양도 있고 화살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저희는 요거 콩나물대가 들어가죠. 그죠? 음표. 요거 한 번만 클릭해 보시겠어요? 클릭. 클릭. 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음표 들어갔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미음 쓰고 한자키. 그 다음에 요거 누르셔서 이번에는 온천 그림 있죠? 요거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들어가네요. 자, 제가 쭉 넣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되셨어요? 자, 요거 쓰는 방법은 미음이라는 한글을 먼저 자음만 딱 쓴 상태에서 플러스 한자키 눌러주면 그림이 뜨죠. 그죠? 그림이 뜬 상태에서 더 여러 개를 보려고 하면 그림 밑에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꺽쇠표가 있었어요. 2개짜리 꺽쇠표. 얘를 클릭하면 더 많은 그 특수문자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골라주셔서 클릭하시면 얘도 입력되고 얘도 입력되고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에 없는 거를 쭉 한번 해봤고, 여기서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일 클릭하셔서 저장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바탕화면 여기에 자동으로 계속 지금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자, 그러면 요거 저장됐으면 X표로 닫아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금 바탕화면에 연습이라는 파일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난 여기 안에 넣고 싶은데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여기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 거 먼저 보세요.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이 위에 이렇게 겹쳐 두시면 일로 쏙쏙 들어가요. 자, 다시 연습이라는 파일을 컴퓨터 기초 폴더 속에 넣기 위해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위에 이렇게 겹쳐 놓고 놓으시면 요 속에 들어갑니다. 자, 해보세요. 여기 연습 들어와 있죠?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닫으시고 이렇게 해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텍스트 문서기 때문에 글자만 쓸 수 있어요. 글자만. 뭐 그림도 안 되고 뭐 색깔도 넣을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글자들. 저처럼 연습하고 나오셔서 X표로 닫으실 때 이런 메시지가 뜨면 저장 안함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연습한 거니까 이걸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저장 안함 하면 닫혀요. 자, 이렇게 해서 메모장에 저장하는 방법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메모장 말고 워드패드라는 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모장은 텍스트만 넣을 수 있지만 워드패드는 표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를 먼저 해볼 텐데,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자, 우리가 그림 검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시작 단추 눌러보세요. 시작. 이렇게 시작. 자, 그림은 인터넷 가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해요. 인터넷. 자, 여기 쭉 왼쪽에 시작 버튼 누르면 C그룹이니까 바로 보이죠. C그룹의 크롬. 자, 크롬을 클릭하셔서 인터넷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크롬 클릭. 크롬 클릭했는데 왜 구글이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죠? 크롬은 구글에서 만든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자, 여기 보시면 구글이라는 메시지가 보일 거고, 이미지, 그림을 검색하기 위해서 어디를 클릭하시면 되냐면 여기 화면 오른편에 이미지라고 보일 거예요. 이미지. 보이시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미지 클릭. 여기 클릭.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구글 로고에 여기 이미지라고 써 있어요.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만 검색되는 거예요. 이미지만. 자, 우리 워드패드에 그림 좀 넣어보기 위해서 여기 크롬, 구글에 들어와서 이미지 검색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신선로. 자, 검색창에 신선로 쓰시고, 이렇게 보시면 또 헷갈리죠. 여기다가 한영키 바꾸셔야겠네요. 신선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자, 쓰셨으면 엔터 치시면 돼요. 쓰시고 엔터 꽝. 아이고, 제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신선로 쓰고 엔터 꽝 치면 이렇게 그림 위주로만 뜨죠. 그림 위주로만.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그림을 저희가 찾아볼 거예요. 저작권법에 안 걸리는 그림. 자, 여기 보시면 도구라고 보이나요? 도구. 여기 도구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도구 클릭. 그 다음에 도구를 클릭했더니 여기 밑에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크기, 색상, 유형, 시간, 사용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사용권 클릭. 자, 처음에는 무조건 전체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 검색 결과가 보일 거고, 저희는 보면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내고 뭐 쓴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료로 쓰기 위해서는 그 위에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있을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요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만 모아준 그림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그래서 사용권 중에 여기 클릭하셨죠. 사용권 중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클릭해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 확인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무료로 막 쓰셔도 되는 그림들입니다. 자, 저희가 신선로라고 지금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그림 하나, 요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요거 원하는 그림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크게 보이죠? 크게. 자, 그리고 요 그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를 이제 저장하시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골랐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다시 클릭을 해요. 그러면 어떤 외국 사이트에서 뭐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신선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신선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을 좀 남긴 것 같은데, 자, 요 그림을 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바탕화면에서 폴더 만들 때도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다 대고 지우기 위해서도 대상에다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 삭제 메뉴가 보였죠. 지금 저장하고 싶은데 뭐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쵸? 그러실 때도 대상에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뜹니다. 자, 이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링크가 뭔지 모르겠고 QR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빼고 여기 칸에서, 여기 칸 안에서 보시면 이미지 열기, 저장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저희는 저장할 거예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내가 쓰고 싶은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클릭.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 처음에 메모장에서 파일 클릭하고 저장했을 때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위치,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죠. 그쵸? 자, 저희는 여기 위에 보시면 바탕화면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저는 바탕화면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왼쪽,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 왼쪽 부분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이 왼쪽 부분에서, 이곳에서.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위아래 움직이셔서 맨 위로 이렇게 밀면 가운데 있는 스크롤 바를 쭉쭉 끝까지 미시면 여기 즐겨찾기 밑에 바탕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즐겨찾기 밑에 바탕화면. 자,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를 클릭했으면 여기가 내 PC의 바탕화면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을 불러고 그랬더니 뭐 엄청 복잡해요. 뭐 1200 코리안 로얄 뭐 이게 복잡하죠. 그쵸? 얘를 클릭하시면 이 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안 되네.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파랗게 안 되고 저처럼 깜빡깜빡 뭐 커서가 움직이실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쭉 지워주시면 돼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그리고 이름을 한영키 바꿔서 신선로 이렇게 써보세요.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 파일 이름은 신선로,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장하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위치, 저장할 위치,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위치와 이름을 정해 주셨으면 저장 클릭하시거나 엔터 치시면 되죠. 그죠? 그럼 저장됐어요. 자, 얘는 여기 보시는 X표. X표가 인터넷에 좀 특이하죠.
여기 끝에도 있는데 끝에 있으면 전체적인 다 닫히고 다 닫아볼까요 그냥? 자,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X표 눌러서 인터넷 창은 닫으세요. 클릭. 싹 닫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탕화면에 신선로라고 우리가 저장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신선로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서 열어볼까요? 자, 신선로 더블 클릭. 자, 요 그림을 우리가 갖고 왔네요, 지금. 자, 제가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크롬.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위에 이미지를 클릭해요. 화면 가운데 긴 박스가 우리가 요거 검색창이라고 해요. 요거 그죠? 이미지 클릭해서 여기 있는 흰 박스 여기가 검색창이에요.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신선로를 검색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고 엔터 쳤죠. 그리고 이미지 결과가 쭉 뜨면 도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클릭합니다. 그래야 무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죠. 제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새우. 이렇게 검색했을 때 도구를 클릭해서 사용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용권을 빼먹었네요. 여기는 우리가 신선로로 검색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밑으로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보이면 클릭 2번 했죠. 클릭 1번 하면 이미지가 커지고 그 다음에 커진 이미지를 다시 한번 클릭하죠. 그래서 페이지가 열리면 큰 이미지로 열리면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뉴가 이렇게 클릭하면 커지죠. 커진 이미지 한 번 더 클릭해서 여기다 대고 오른쪽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또 어디다 했냐면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정해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아까 신선로 어디 갔죠? 요거처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사진 찍어 두시고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또 마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신선로 저장을 해봤죠. 잘 쉬었다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미지 저장을 한번 해볼 텐데, 이미지 저장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능을 제가 좀 이미 이제 저장하는 방법 배우셨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시작 단추 누르시고, 시작 단추. 자, 크롬 보이시면 크롬 클릭해서 다시 열어보세요. 크롬 클릭. 자, 아까와 같이 구글이 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만 검색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오른편 위에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그쵸?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클릭. 자, 여기다가 이제 검색하고 싶은 그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바다라고 써볼게요. 자, 한영키 지금 보시면 처음에 A 상태로 보입니다. 이대로 쓰시면 영문이 입력되기 때문에 한영키 눌러서 가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검색해 보세요. 자, 한영키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쓰냐면 바다 쓰시고 엔터 꽝 치시면 저처럼 바뀌어요. 자, 바다라고 쓰시고 엔터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들을 그냥 집에서 쓰실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료 이미지를 써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여기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도구, 그 다음에 사용권을 클릭하셔서 사용권 여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 찾아보세요. 사용권 클릭,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클릭. 그러면 저작권법에 안전한 그림만 보이죠. 바다 그림만 쫙 나왔어요. 그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그림이 있으시면 저는 요 그림을 한번 처음에는 클릭하셔야죠. 그죠?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하고 오른쪽에 크게 또 보이시면 여기 무료 사진 이렇게 보이시죠? 그쵸? 이 글을 클릭하시던 아니면 여기 그림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다 대고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그림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자, 이 중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 저장할 때 바탕화면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아마 위치가 바탕화면으로 바로 정해져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쓰고자 파일 이름 쓰고 싶은데 이미 파랗게 돼 있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한영키 바꿔서 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한영키 바꿔서 바다.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 클릭하시고, 자, 저장됐으니까 다 엑스표로 다 닫으세요. 자, 저는 저장이 다 됐고 다 되신 분들은 저처럼 X표로 닫으시고 나오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다라는 그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 자, 저는 지금 이제 이 바다 그림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지난번에 그 빙 월페이퍼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림, 배경 그림 바꾸는 거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싫어서 끄고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아니면 가족 사진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일단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크게 띄우세요. 사진을 이렇게 크게 띄운 다음에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세요. 전혀 다른 메뉴가 또 뜰 거예요. 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일단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크게 열어놓고, 그리고 대상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전혀 다른 메뉴가 뜨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그러면 여기 파일 정보, 실제 크기 보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다음으로 설정이라는 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설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꺽쇠표가 있어요. 다음으로 설정 옆에.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 다음으로 설정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떠요. 잠금 화면으로 설정할 건지, 배경으로 설정할 건지, 앱 타일로 설정할 건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저희는 요거 배경으로 설정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배경으로 설정. 자,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옆으로 똑바로 가셔서 배경으로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다음으로 설정, 쭉 밑으로 요거 클릭. 자, 이제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탕화면 배경 그림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지금 열려있는 이 창의 크기가 바탕화면을 다 덮는 큰 크기의 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안 보이는 거고, 얘를 엑스표로 닫아볼까요? 자, 클릭. 지금 배경으로 바뀌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도 추가로 좀 더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이미지 저장하고 바탕화면 꾸미기가 되겠네요. 잠깐만요. 메뉴를 정확하게 다시 볼게요. 아, 배경으로 설정이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또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사진, 우리 가족 사진 이런 사진들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열어놓고 그 열어놓은 그림에다가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음으로 설정, 배경으로 설정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바탕화면 배경 그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 사진 찍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거는 일단 닫고, 이번에는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림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요 배경화면 제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이래야 좀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자, 이번에는 메모장에서 글 쓰는 거 말고 그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에다 대고 거기에다 이제 그림도 넣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워드패드 찾으러 갈게요. 자, 워드패드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자,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윈도우 키 누르시면 되겠죠. 자,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메모장 찾을 때도 여기다 이제 자주 쓰기 위해서 옮겨놓기도 했지만, 메모장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워드패드도 거기 안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마우스 잡으셔서 아무 그룹명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중에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찾으셔야 되니까 W 그룹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딨나요? 볼까요? 여기 메모장 밑에 있네. 여기 워드패드 보일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 자, 클릭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시고 여기 한번 제목을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문서라는 이름으로 일단 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워드패드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장을 열면 여기 뒤에 메모장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앞에는 뭐 임의의 이름, 뒤에는 메모장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열었지?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열어볼게요. 파워포인트. 자, 여기도 보시면 파워포인트 앞에는 임의로 그냥 이름 하나 정해놓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엑셀. 여기도 보시면 임의의 이름에다가 뒤에 엑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아직 익숙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열어놓고 막 열심히 뭔가 작업하고 막 이러면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지? 라고 궁금해 하시면 저기 맨 위에 이 제목 표시줄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부분. 그죠? 제목 표시줄을 보시면 아, 워드패드 열었구나. 아, 파워포인트 열었구나. 포토샵 열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모장이랑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메모장은 간단하게 글만 쓸 수 있는 텍스트 문서였기 때문에 파일 편집 보기라는 메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워드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모양 바꿀 수 있게 바깥에 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색연필 그림 있어서 요거 색깔 바꿔줄 수 있는 색상표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뭐 여타 기타 여러 개 이미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메모장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이 워드패드를 꾸며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 표 만들었었죠. 그 사진 저장한 거 있었죠. 바탕화면에. 그래서 그 사진을 여기 표에다가 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한번 그림을 넣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위에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엔터를 하나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한 4번 정도 쳐보세요. 엔터 4번. 그냥은 안 내려오고 엔터를 치셔서 강제로 내려오게끔 해야 돼요. 자, 엔터 4번 치셔서 여기 커서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표를 만들어 줄 건데 표를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이 워드패드는. 자, 처음에 뭘 누르시면 되냐면 키보드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 있죠. 플러스. 얘를 하나만 팅 하고 눌러보세요. 플러스 하나 입력. 이렇게. 전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자, 플러스 하나 저 입력했죠. 지금. 그쵸?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 키보드 플러스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있어요. 걔를 10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좀 더 썼네요 하신 분이 지우셔도 되고 뭐 꼭 10개가 아니어도 대략 저 정도로 쭉쭉쭉쭉. 여러분들 지금 크기가 작잖아요. 그쵸? 상관없어요. 일단 쓰세요. 마이너스 10개.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하나. 또 마이너스 10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빵 치면 표가 생깁니다. 표가 생겼어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문서를 전문으로 작업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는 표를 넣는 기능이 아예 딱 있어요. 근데 이 워드패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표를 만드는 메뉴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작을 플러스로 시작하셔서 마이너스 꼭 10개 아니어도 돼요. 그냥 대략 몇 개 쭈루룩 써주고 중간에 한번 플러스 넣어주고 또 쭈루룩 마이너스 넣어주고 시작과 중간과 끝에 부분은 플러스로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줄이 이렇게 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줄. 이렇게 줄.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이제 아래 위에 줄. 뭐 이렇게. 그래서 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표를 자동으로. 그래서 시작할 때 중간에 끝부분 이렇게 플러스.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 중간에는 마이너스를 채우시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서 엔터를 꽝 치면 표가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자, 일단 이 깜빡이는 커서가 이 표 안에 들어가게끔 클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넣기 위해서 여기 위에 메뉴 중에 보시면 사진이란 메뉴 보이시죠? 그쵸? 얘를 클릭해요. 사진 클릭. 그리고 그 밑에 사진 또 보이시죠? 또 클릭. 그러면 사진 선택이라는 창이 뜨죠. 이건 저장하는 창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 파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사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떴고 저희 사진은 어디에 있냐면 바탕화면에 있죠. 지금은 내 PC에 사진으로 지금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쭉 또 위로 올려서 바탕화면을 클릭할 거예요. 바탕화면 클릭. 바탕화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선로 그림부터 넣어볼게요. 신선로를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하시던 아니면 요거를 더블 클릭 따닥 클릭하면 어이구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들어오셨나 보세요. 제가 여기 처음부터 글자가 큰 걸로 돼 있어서 잠깐만요. 여기 36으로 제가 아까 해놨거든요. 뭐가 지금 망가졌나봐요. 아이고 저는 다 날라갔어요. 자, 다시 뒤로 좀 나올까?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엔터. 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진에 그 다음 바탕화면이었죠. 이 상태에서 신선로 더블 클릭하면 이 그림이 워낙 큰가 보다 얘나. 그죠? 자, 크게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크게 들어가셨나요 혹시? 자, 이거 맞추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요거 지우세요. 자, 삭제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림을 한 번만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얀 조절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 주변에 하얀 조절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얘가 보인다면 이 조절점이 보이신다면 키보드에 글자 지우는 키 말고 그 옆에 보시면 12번에 해당되는 딜리트라는 키가 있어요. 딜리트. 얘를 클릭하시면 눌러주시면 저는 지워져요. 저는 지웠어요. 딜리트. 이게 그림이 워낙 좀 큰 사이즈고 지금 만들어 놓은 표는 작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넘쳐나 보이죠. 그쵸? 그래서 아예 바깥에서 크게 불러놓고 여기서 줄인 다음에 옮길 거예요. 자, 지금 커서가 표 안에 있으시면 표 바깥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생길 거예요.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습니다. 자, 커서가 표 바깥에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 클릭 또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신선로를 따닥 클릭하면 크게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열어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우리가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림 여기 안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림 안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 한 번만,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흰색 조절점들 보이시죠? 그죠? 우리 창 크기 조절할 때도 이 모서리에다 댔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뭐 이런 모양. 여기 위아래나 두면 이렇게 세로 모양. 그 다음에 모서리 꼭지점에 두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창 크기 조절할 때.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선택해 놓고 여기 위에 조절점에다 이렇게 맞추시면 대각선. 우리는 지금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고 한 번 줄이고 또 여기에다 대고 줄이고 이렇게 두 번 작업 안 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꼭지점에 마우스 맞춰 보셔서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될 때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줄여주실 때는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듯이 줄여주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줄였나요? 요 정도. 지금 표보다 조금 크게만. 그리고 선택됐을 때는 조절점도 보이고 밑에 무슨 파란색도 보이는데 빈 곳을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죠? 자, 지금 드래그 하는 거 지금 이 사이즈 줄이는 거 힘드시죠? 잘 눌러서 드래그로 원하는 사이즈대로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놓고 이 그림 사이즈하고 이 표 사이즈를 봤더니 표가 좀 작죠. 그쵸? 그래서 이 표도 좀 크게 늘려볼게요. 자, 이 표 오른쪽 끝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 이런 모양이 되면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이쪽으로 쭉 끌고 가시면 옆으로 넓어지면서 표가 커져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런 모양 보이시죠? 자, 저런 모양이 뜰 때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쭉. 얘는 안 늘어나고 얘만 늘어났죠. 그쵸? 가운데도 잘 맞춰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보세요. 자, 그럼 밑으로도 이 그림이 들어가려면 이 세로 폭도 그죠? 조금 커야 높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아랫부분에 잘 맞추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럴 때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쭉 이렇게. 결국은 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크기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대상 모서리나 꼭지점이나 이런 데다 두고 마우스를 꾹 누른 채 왼쪽 버튼은 꾹 누른 채 드래그를 하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 그 신선로 그림을 드래그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제 거 먼저 보세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점이 보일 때 눌러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다시 그림을 클릭하고 주변에 조절점이 보인다 할 때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표 안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시면 저기 위에 왼쪽 위에 커서 생겼다 없었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커서가 생겼다는 거는 그림이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놓으시면 그림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옮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바다 그림도 있었죠. 그쵸? 다시 커서를 밑으로 갖고 오셔서 또 여기다 두면 열로도 그림이 들어오니까 또 막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표 바깥에를 클릭해서 여기다 둔 상태에서 또 그림 불러와 볼게요. 사진, 다시 사진을 클릭합니다. 여기 위에 사진 클릭했어요. 자, 이번에는 바다를 더블 클릭. 표 밑에 지금 바다 그림 들어와 있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바다 그림을 또 클릭해요. 이렇게 조절점이 생기게. 조절점이 생겼으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맞춰 보시면 대각선 화살표 모양 이게 바뀌었죠. 자, 잘 맞춰 보세요. 이게 미세해서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추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나서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요렇게 아이고 제가 뭘 눌러가지고 지금 표가 없어졌어요.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사이즈를 줄여보세요. 줄여서 얘도 클릭해서 이 안에다가 옆에 신선로랑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 마우스가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저는 둘게요. 일단 잘 맞춰서 쓰세요. 이게 크기가 이 안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바깥에서만 되네요. 자, 이렇게 두 개 잘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표 위에다가 커서 두시고 여기다 제목 쓰는 거예요. 자, 한영키 바꾸고 이게 물론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시겠지만 일단 제목은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써보세요. 자, 이렇게 써봅니다. 자, 다 못 쓰신 분들은 그 쓴 만큼만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메모장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를 바꿔주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똑같이. 근데 워드패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위만 바꿀 수 있어요. 원하는 부분만. 그래서 요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제목글을 조금 더 크게 키우고 가운데로 옮겨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좋아하는 그림을 클릭. 자, 여기 글 전체 잡으실 때, 자, 마우스 잡아보세요. 자, 마우스 잡으셔서 이 종이 위에서는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I자 모양. 그 다음에 메뉴 위에서는 왼쪽 위를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이 I자는 글 쓸 수 있을 때만 I자로 바뀌어요. 글 쓸 수 있는 곳에서만. 그 다음에 왼쪽 위를 향하는 화살표는 메뉴를 클릭하면 고를 수 있는 형태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좋아하는 그림 이 글자 있죠. 그쵸? 이 텍스트 왼편으로 끝까지 오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한번 옮겨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럴 때 이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블럭이 잡히죠. 글자 모양이나 크기를 바꿔주실 때는 반드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 이 글자를 어떻게 편집할 거야. 만약에 블럭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줘도 안 바뀌어요. 얘는. 지금 22라고 제가 바꿨는데 안 바뀌었죠. 그래서 반드시 블럭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꿔줘야 얘가 바뀝니다.
자, 먼저 글자 제목이니까 얘를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가운데로. 자, 저 상태에서 어디 클릭하시면 되냐면 여기 단락이라는 그룹이 있죠. 단락. 여기는 글꼴 그룹. 여기는 클립보드 그룹. 여기는 삽입 그룹. 이게 다 틀리죠. 그룹별로. 단락이라고 되어 있는 그룹에 여기 줄무늬 보시면 지금 현재 왼쪽 첫 번째 전부 왼쪽 위주로 지금 정렬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옮기고 싶으시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글자 요 그림 잘 보시면 줄무늬가 가운데로 몰려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 기준으로 몰려 있고 얘는 왼쪽 기준으로 몰려 있어요. 자, 저희는 요거를 클릭할 거예요. 가운데 클릭하면 글이 휙 하고 가죠. 됐어요. 자, 이제 좀 크게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글자 크기가 여기 글꼴이라는 그룹 안에서 여기 글꼴 있죠? 이 그룹 안에서 보면 글자 모양은 맑은 고딕 이렇게 되고, 이건 그대로 두시고 그 옆에 보면 현재 10이라는 글자 크기로 되어 있어요. 글자 크기 단위는 우리가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포인트. 10포인트예요. 지금 10포인트. 자, 그럼 10포인트를 우리가 22포인트로 크게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 삼각형 여기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 그럼 이 안의 숫자들 중에서 22가 보이시나요? 22. 자, 원하는 숫자 크기가 있으면 직접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메모장에서 글자 크기 30포인트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여기다 썼어요. 30. 기억나시죠? 자, 지금처럼 있을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22 클릭하면 커졌어요. 자, 키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자 크기는 이제 바꿔줬고, 이 글자 색이 지금 현재 검정으로 돼 있죠. 그쵸? 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 텐데, 자, 색깔은 어디서 바꾸시냐면 글꼴 그룹에 여기 A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A. A 밑에 보면 여기 줄쳐 있는 이 색깔이 지금 검정이고, 현재 이 글자가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보라색 보이죠? 보라색. 이게 이름이 뭐냐면 풍부한 자주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 보라색을 클릭합니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바뀌었고 가운데로. 근데 이제 표 안에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얘도 너무 구석 왼쪽에 지금 몰려져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얘처럼 가운데로 몰아줄 거예요. 자, 여기 왼쪽 면에 꾹 눌러서 오른쪽까지 드래그하면 표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쭉, 왼쪽에서 오른쪽 쭉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제목 부분을 가운데로 몰아준 것처럼 그림도 여기 단락의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림이 가운데로 가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 쭉 하고 왔죠. 자, 그림이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이 표를 그림에 좀 맞춰서 줄여볼게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글을 써볼 거예요. 여기다가 각각 글을 써볼 텐데 이 그림이 자꾸 이렇게 거슬리네요. 자, 여기다가 신선로, 여기는 바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써주시기 전에 커서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는 커서가 지금 현재 그림 밑에 이렇게 있죠. 그쵸? 그림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신선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도 그림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바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림 크기를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자, 이렇게 써보세요. 써보시고 약간 사이즈 여기 줄여볼게요. 표 크기 적당하게. 이게 마우스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꽉 차 있어서 줄어들진 않아요. 더 이상. 자, 이렇게 바꿔두시고 이 그림도 이 표 옆에다 이제 마우스를 어디다 두시냐면 이 표를 지금 만들어서 그림도 넣고 신선로 바다라고 지금 썼고 그죠? 이게 약간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이 표도 이 전체적인 사이즈의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는데 얘도 가운데로 보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아무데나 바깥으로 빼시고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좀 빼시고 클릭해서 그 다음에 표 오른쪽 부분을 오른쪽 빈 공간을 왼쪽 버튼 한 번만 딸깍 클릭하시면 표 옆으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처럼 단락의 가운데라는 요걸 클릭하면 표는 안 가네요. 얘를 밀어볼까요? 이게 지금 메모장하고 워드패드는 일반 한글 문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써보니까. 자, 그냥 이 상태로 둘게요. 이 상태로 두고 얘를 한번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여기도 저장할 때 우리 파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쵸? 여기도 파일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면 왼쪽에서 바탕화면 찾기 위해서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고 맨 위로 올리셔서 바탕화면 메뉴를 찾아보세요. 바탕화면. 저희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클릭하면 그냥 이 상태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 기초 속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 위에도 저장 위치가 바탕화면 그 다음에 컴퓨터 기초라는 게 꼭까지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그죠? 여기에 컴퓨터 기초라고 보이게 하려면 컴퓨터 기초를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까지 쭉 보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림이라고 하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 다음에 저장 클릭하시면 워드패드라는 이 앞에 이름이 그림으로 바뀌어 있죠. 그림. 그죠? 그럼 요거 X표로 닫아볼까요? 자, 저장됐으니까 X표 클릭.
메모장과 워드패드 같은 경우는 뭐 뭔가를 멋있게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뭔가를 막 써놓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모장으로도 저장을 해봤고,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저장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미지도 저장해 보셨죠, 그쵸?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림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기초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컴퓨터 기초를 더블 클릭했더니 제 것만 좀 볼게요. 자, 저처럼 보실 분들은 이렇게 바뀌었네. 자세히로 바꿔둘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했던,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알림이라는 파일, 그 다음에 아까 연습사 차원에서 했던 연습이라는 파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표로 만들어서 그림 넣었던 그림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그림이 틀리죠. 그죠? 얘네 둘이는 같고 얘는 틀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있는 그림이 같으면 같은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형식이고, 다른 그림, 이거는 다른 파일로 다른 프로그램을 불러서 저장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기에 자세히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 상태로 봐도 아, 얘만 다른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여기죠. 여기 보시면 두 개는 텍스트 문서라고 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같은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식이 있는 텍스트,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꾸밀 수 있는 텍스트라는 거예요.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서식이 있는 텍스트는 이렇게 이름이 다르죠. 유형이. 그죠? 그래서 유형을 보시고 어떤 파일인지 이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까 배웠던 저장 단위, 요거는 뭘까요? KB는 킬로바이트. 텍스트 문서는 간단하게 몇 글자만 썼기 때문에 1킬로바이트 뿐이 안 되지만, 서식이 있는 텍스트는 그림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얘네에 비해서 좀 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워드패드에서 표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잠깐 볼게요. 표 만드는 방법만 제가 써드릴게요. 엔터 4번 눌러서 밑으로 일단 커서를 좀 이동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른 후 엔터를 친다. 엔터 치게 되면 표가 만들어져. 기억나시죠? 우리가 창 크기도 이렇게 모서리에 대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여기 대각선에 맞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가로 세로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표도 이렇게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은 좀 달랐어요. 그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표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왔어요. 사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표 안에 넣었죠. 자, 요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드패드 제가 이거는 그냥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장으로도 저장을 해보고 워드패드로도 저장을 해보는 걸 연습해봤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그 글쎄 이게 마트에 파나요? 모르겠네. 잠깐만요. 알파문구 같은 데도 아마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마트 같으면 아마 대형마트 같은 데 있으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서, 제가 만약에 준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서 아, 저장하는 방법이 그렇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다가 저장하는 방법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저장하는 거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